본 방송 중 내용은 출연 한의사의 임상 경험에 따른 개인적 의견임을 밝힙니다. 또한 본 방송 중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류마지기 작아요. 건강에 대한 모든 이야기 류마지기 작아요. 지기지기장 지기지기장장. 반갑습니다. 건강관리 사용 설명서 자가용. 자가용은 전문 아나운서와 현직 한의사가 함께하는 건강 팟캐스트입니다. 건강 팟캐스트 자가용에서는요,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장수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김세원 류마지기 자가용 오늘 순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세원입니다. 유창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자가용과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건강 도깨비 유창길 한의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연기가 너무 밝게 되는데요. 네. 낮에 보는 도깨비 그런 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 지난 시간에 그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라는 책을 리뷰를 했잖아요. 네. 저에게는 참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는데 저도 주중에 이 어떤 걷기 방법을 좀 실천해 보기 위해서 신경 쓰면서 걸으니까 이 걷는 게 또 걷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운동 같았어요. 그거. 예. 네.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이 책이 좀 얇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읽기 좋고요. 내용이 쉽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나온 책이라서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핵심은 힙업이다. 아하.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엉덩이가 위로 올라가야 된다. 네. 네. 그리고 항문의 힘을 동시에 줘라. 네. 네. 그래서 핵심은 항문의 힘을 주면서 오므리면서 엉덩이를 들어라. 힙업이다. 그래서 힙업을 꼭 기억하시라 했고 턱은 당겨주고 내 몸 쪽으로 그래서 가슴 펴고 그다음 아랫배 단전에 힘을 주면서 골반은 약간 앞으로 숙여지게 힙이 업이 되면은 엉덩이가 올라오면 골반이 약간 앞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면서 보폭은 약간 넓게 그리고 팔꿈치가 흔들릴 때는 팔꿈치가 내 배 맨 앞선보다는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걸어야지 어깨가 펴진 상태로 척추가 펴지고 엉덩이가 올라간 상태로 걸을 수 있다. 네. 한 권의 내용을 사실 정리하면 이 정도가 되겠죠. 그 제 친구 중에 발레리노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부러운 친구네요. 발레리노가 딱 이렇게 걷더라고요, 보니까. 그 발레리노들 보면요. 네. 힙업이 잘 돼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네네. 예. 그래서 아마 걸을 때도 네. 그리고 발레리노들 특유의 그 걸음걸이 그렇죠. 있죠. 네네. 딱 그 자세가 되겠네요. 네. 제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걷는다고. 그래요. 네네. 그분은 직업적으로 이 걷는 법을 실천하고 계신 분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건강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오늘 또 원장님께서 이 주제를 또 가져오셨거든요. 네. 정말 제가 너무 알고 싶었던 주제예요. 미세먼지 속에서 생존하는 법입니다. 미세먼지가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작년, 올해 점점 더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것 같거든요. 이게 저도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을 상당히 했어요. 네. 사실은. 작년 2016년 봄 무렵 그때도 미세먼지 한번 되게 셌었는데 그때도 한번 고생했고요. 코로나 기관지 때문에 고생했고 올해 지금 팟캐스트 시작하는 초반에도 미세먼지가 그때 한참 기승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미세먼지로 코 막 막히고 막 기관지도 안 좋아지고 그런 상태에서 팟캐스트 그때 초반 시작한 목소리인데 그래서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게 새로운 존재예요. 그동안 건강 관리에 있어서 제가 제 스스로 건강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모두 이게 통제가 가능하고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정리가 돼 있었는데 미세먼지는 2016년도부터 갑자기 돌발 변수가 나온 거예요. 이 환경 문제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2016년도까지만 해도 이게 계속 이러려나 이러면서 넘어갔는데 2017년도는 너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좀 생각을 하게 됐고 한의학적인 이제 치료법을 이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제 환자분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보내주신 글이 있거든요. 요거 한번 여기 제가 가져온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일을 하고 나면 두통이나 목이 아픈 경우가 많아집니다. 또 다른 분의 글은 이렇습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네요. 피부가 울긋불긋해지고 가려움이 심해요. 얼굴과 두피 쪽 가려움이 많이 심합니다. 목도 칼칼하고 끈적한 콧물도 계속 나와요. 이게 지금
미세먼지가 일단 두통을 유발합니다. 일단 네. 예, 코로 들어가가지고요 두통을 유발하게 되고요. 그다음 일단 목 아프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요 모공 쪽으로 침투하면은 네. 피부가 가려워지고 따끔따끔해지고 알러지처럼 붉어지게 반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민감한 분들은 이거 알아요. 아하. 피부가 따끔따끔하단 말이에요. 예. 울긋불긋해지거나 가려워지고 그리고 또 민감한 분들은 얼굴이나 두피도 이제 가렵죠. 피부가.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목이 칼칼해지고 코가 막히면서 콧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비염 증상 같이 이제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 네. 제가 올해 봄에 3, 4월 달에 이래가지고 고생 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미세먼지 네. 그 많은 시간대.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좀 그런 것 같거든요. 영양- 감기는 아닌데. 영향 그때 있으셨죠. 네. 그때 약간 코 네. 아침에 안 좋고 그런 거 맞아요. 상당히 맞아요. 영향이 있어요. 네. 자, 이런 문제가 뭐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미세먼지가 점점 앞으로도 심해질 것 같거든요. 그런 또 예상도 나오고 있고. 문제는 중국에서 발생되는 이런 미세먼지 양이 앞으로 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라는 예상이에요. 네. 문제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했었고. 네. 근데 희한하게 또 지금 이제 대선 직후인데 네. 대통령 선거 이후엔 또 갑자기 또 미세먼지가 없어지긴 했어요. 왜 그러죠? 이게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시대를 축복하는 건지 예. 어쨌든 대통령 선거일 기준으로 요즘 다 보통이더라고요. 갑자기 미세먼지 그 수치가 좋아졌어요. 네. 근데 문제는 앞으로 미세먼지 관리하는 정부 관련 부처에서 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겁니다. 이게 미세먼지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이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리고 미세먼지를 피할 수 없고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네. 그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느냐. 미세먼지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는 방법이 있을까. 네. 그것을 보건복지부 177번째 아. 한의사 전문인 제가 예. 그 방법을 미세먼지 속 생존법을 네. 정리해서 한번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미세한 것까지 잡아내시는 177번째 보건복지부 선정 유창기 원장님께서 미세먼지 퇴출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때 177번째가 안 나가지고 예, 짧게 제가 먼저 하고 갑니다. 예. 그렇죠. 네. 아, 이거 네. 걸렸네. 정말 미세한 틈도 놓치지 않으시는 미세먼지가, 죄송합니다. 네. 이건 아니죠. 요즘에 저도 이제 보면 가전제품 중에 일일이 다투는 게 또 공기청정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미세먼지. 이게 일단 건강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원장님. 그게 크기가요. 예. 10마이크로 아. 미터 이하의 입자 물질입니다. 예. 굉장히 작은 크기의 물질이고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쉽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미세먼지는 바람먼지다. 아. 미세먼지의 다른 이름은 바람먼지다. 바람. 네. 바람 물질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세 입자 그 구조를 보면요. 가운데 핵 블랙 카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게 초미립 탄소 원자입니다. 공장에서 연료를 태우면 발생하는 고분자 물질이에요. 이게 발암 물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발암 먼지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심각성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딱 정의를 해주시니까 그냥 미세먼지가 대충 둬서는 될 게 아니다라는 네. 생각이 바로 드는데요. 네. 이 먼지 하니까 좀 털어내면서 청소하면 되지, 몸 좀 씻으면 되지, 이런 지금 관점이 아니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먼지라고 돼 있으니까 네. 집안에 청소 안 하면 쌓이는 먼지, 네. 책상 선반에 쌓이는 먼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 미세먼지는 네. 발암 물질이 핵 안에 덩어리로 있다는 얘기예요. 아하. 발암 먼지다. 그래서 예. 굉장히 심각한 거다. 예. 그래서 사실 이 생명에 좀 영향은 안 주겠지 이런 생각 좀 하거든요. 예. 몸만 좀 불편할 뿐이지. 예.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그 미세먼지 이 네이밍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예.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스크도 쓰고 다니시고 하는데 네네. 의외로 그냥 뭐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많더라고요. 대부분이죠. 예. 예. 그런 분들이 또. 이게 크기가 작다. 10마이크로미터 직경 이하이기 때문에 몸속으로 네. 침투가 잘 된다. 그래서 결론부터 정리를 하면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는요. 폐를 나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폐포를 통과해서요. 심혈관계까지 오. 또한 뇌까지도 침투를 한다. 우리 몸에 굉장히 깊숙한 부분까지 침투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발암 물질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몸에 축적이 된다. 우리 몸에 쌓인다. 네. 우리 몸에서 흘러다닌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신다면은 아하. 심각하다는 거를 느낄 수 있죠. 네. 예. 이 굉장히 몸속에 깊숙이 들어온다는 것인데 폐 속까지, 뇌 속까지 침투가 된다라는 게
자, 그러면 이게 폐로 들어와서 일단 저희가 호흡을 하니까 예. 폐로 들어와서 몸속으로 이제 퍼진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아. 그 크기가 작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관지 피부에 닿기만 해도 흡착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기청정기에 흡착되는 것처럼 네네. 폐, 기관지 또는 피부 같은 데서 이렇게 달라붙고 아하. 그리고 이 미세먼지는 코털에서 안 걸려요. 예.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지에서도 잘 안 걸려요. 네. 그래서 폐 깊숙이 들어와서 침범되는 거고, 그러니까 폐포란 게 뭐냐면 공기 중에 산소를 혈액 속으로 이렇게 분산시키면서 퍼뜨리는 곳인데 네네. 이곳 폐포를 통해서 미세먼지가 모세혈관을 통해서 아, 흘러 들어가서 혈관으로 퍼져 나가는 거예요. 나쁜 것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보면 코를 통과해서 네. 폐포 쪽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의 혈액 속으로 침투한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게 내 예. 몸 혈액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점점 축적돼서 네. 많이 뭉친다. 물질이. 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혈전이라는 거예요. 예. 혈전이 뭐냐면 피떡. 그러니까 피 속에 미세먼지가 흐르다가 이 미세먼지가 뭉쳐서 혈전, 피떡이 생기면 이게 시한폭탄이거든요. 네. 이 혈전이 돌아다니면서 이 피떡 덩어리가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어떻게 문제를 발생시킬지 네.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일단 이 혈전이라는 것은 심장의 문제를 바로 좀 야기시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미세먼지 소크니까 나노 분자가 폐를 거쳐서 혈전, 피 덩어리가 돼가지고 네.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그 심혈관계에서 취약한 부분에서 만약 걸린다. 네. 그러면 축적된다. 그러면 막히죠. 아하. 심근경색이죠. 예.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심근경색 오면 급사 중에 하나예요. 심장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거 지금 되게 무리한 연결 같지만은 이거 지금 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네. 내용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심장에서 막히면은 심근경색, 뇌에서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에요. 그러니까 예. 중풍이라고 하는 거. 네네. 팔다리 마비 올 수 있어요. 뇌경색 오면은. 다리 정맥에서 혈전이 정맥을 막으면 심부정맥 혈전증. 그러니까 하지가 땡땡 코끼리다처럼 붓는 경우 생기고요. 그렇죠. 통증도 나타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 예. 이 미세먼지가 심장뿐만 아니라 폐 쪽에도 축적이 되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폐에 박혀 있다가 네. 만약에 그게 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혈전이 돌아다니면서 혈관을 막을 수도 있고 네. 그게 발암 물질 자체이기 때문에 암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폭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만약에 미세먼지가 뇌 쪽으로 침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가장 심각한 게 네. 뇌 쪽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네. 미세먼지가. 왜냐하면은 코 점막에 연결된 신경세포를 따라서 네. 그 신경세포를 통해서 미세먼지가 뇌 속으로 전두엽에 직접적으로 침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뇌 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고요.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네네.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네. 심장, 폐, 발암 물질이 돼서 암을 생기게 할 수도 있고 뇌경색, 심근경색, 그리고 뇌 속으로 들어가서 뇌 염증을 일으키고 뇌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네. 이게 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내용들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런 뇌로 침투하는 미세먼지의 그런 뭐랄까요? 그런 기전이 좀 밝혀진 게 있나요? 그 뇌로 들어가는 그 미세먼지의 그 기전이 네. 네이처지에 발표된 내용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호흡을 통해서 뇌로 침투되는 기전. 네이처 거기서 발표되었고 또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도 그 가디언지라고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임신부나 어린이들이 더 미세먼지에 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면역력이 좀 약한 그런 계층이거든요. 이게 또 위험한 게 예. 그 임산부는 더 주의해야 되는 게 미세먼지입니다. 왜냐하면 예. 미세먼지가 증가할 때마다 태아의 그 머리뼈 어허. 둘레가 감소한다는 연구 발표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노출된 태아는 이게 둘레가 머리뼈 둘레가 감소하고 또한 대퇴골 그 허벅지뼈 있죠 다리뼈 네네. 거기의 길이도 감소한다고 보고가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상태로 만약에 애가 태어나면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임산부는 미세먼지 더욱 조심하셔야죠. 좀 무서운 얘기들이 예. 좀 나눠지고 있는데 결국 미세먼지가 오래 살고 이런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 될 수 네. 있는 거네요. 오래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네네. 오래 살면서 건강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자가용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 예. 자가용 1시간 들으시면 수명이 1시간씩 더 늘어나신다고 말씀드린 게 그렇죠. 건강하게 1시간을 더 오래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아픈 상태로 오래 살면 안 되는 거고 네.
치매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90살, 100살까지 사는데 치매가 있는 상태로 살면은 상당히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미세먼지가 치매 환자의 뇌에서 축적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치매까지도 미세먼지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하. 아까 코를 통해서 뇌로 침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미세먼지는 치매까지 결국 뇌에 관련된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치매 환자 뇌에서 미세먼지가 축적되었다는 게 보고가 된 거예요, 실제로. 이게 네. 다 지금 사실 근거로 둔 네. 지금 것들만 말씀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다 연구 결과 발표된 것만 제가 뽑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리해가지고요. 이렇게 보니까 미세먼지가 그냥 뭐 있나 보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요. 네. 전신에까지 문제를 일으키니까요. 입자가 그러니까 작다. 이게 미세먼지는 입자가 작다. 그래서 네. 몸속으로 침투가 잘 되고 결국 호흡기뿐만 아니고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침투하고 네. 뇌로 또 침투하고 폐나 심장 쪽 장기로도 침투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 보면은 미세먼지는 그 구조 자체가 발암 물질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람먼지다. 음흠. 미세먼지는 이코르 바람먼지다. 예.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혈전으로 바뀐다. 우리 몸에 들어와서 피떡, 네. 덩어리로 바뀔 수 있다. 뇌에도 침투할 수 있다. 결국 우리 몸에서 침투해서 들어와서 발암 물질이 되거나 흘러다니는 안 좋은 물질이 혈전이 되거나 뇌에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네. 여러 가지로 정리가 이게 필요한 관점이에요. 예. 근데 지금 문제가 2016년도, 2017년도 매일 미세먼지를 확인해야 되는 대한민국 상황이 된 거라는 그렇죠. 거죠. 외출을 할까 말까 예. 고민하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써도 네. 그래도 이게 또 완전히 방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하. 그러면 결국은 내 몸속에 들어오겠죠. 외출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은 네네. 결국은 조금이라도 내 몸속에 들어올 거예요. 그럼 아까처럼 어딘가에 들어서 축적이 되거나 피 속에서 흘러다니거나 하겠죠. 네. 그럼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 몸에서 제거를 하느냐. 그것을 오늘 제가 예. 말씀드리겠다는 거죠. 피할 수 없다면 네. 생존법을 알아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라는 미세먼지 말씀이거든요. 속 생존법이라는 겁니다. 아하. 예. 어떻게 몸에서 제거를 할 것인가. 이제부터 이제 핵심입니다. 자, 이게 지금 그 최초로 다뤄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생존법. 그러세요? 네. 미세먼지는 근데 워낙 뉴스에서 많이 해서. 그리고 제가 관심이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있을 거예요. 네. 그 일반적인 어떤 내용들 많이 나갔을 때 건데 네. 저는 이제 170kg 네. 대한민국 전문의로서 그렇습니다. 저만이 할 수 있는 한의사 전문의로서만 예. 볼 수 있는 관점에서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마 팟캐스트도 많이 있었을 거고 예. 뉴스나 어떤 정보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방송에서는 한의사가 보는 관점에서의 네. 우리 몸 미세먼지 제거법, 아하. 이미 침투를 했다면 어떻게 제거를 할 것인가를 설명드리겠다는 거죠. 자, 예. 미세한 것까지 잡아내시는 유창근 원장님의 예. 관점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현직 아나운서 김세원과 현직 한의사 유창길 원장이 함께하는 건강 팟캐스트 김세원과 류마지게 자가용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미세먼지 속에서 대처할 수 있는지 생존법 좀 알려주세요. 일단 기본은 네. 그 황사 마스크가 되겠죠. 일단 아하. 누구나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렇죠. 예. 근데 그거 아십니까? 황사 마스크 예. 한 번만 사용해야 돼요. 아, 세탁하고 일회용이네요. 예, 한 번 세탁하고 나면 그 구조가 바뀌어 가지고 네. 막아지질 않아요. 아하. 일회용입니다. 예. 아깝다고 또 쓰고 그러면은 하나 만화가 되는 거고요. 예. 그건 다들 알고 계실 건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 네.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물입니다. 예. 물을 많이 하루에 1.5리터 이상 마실 경우에 네네. 이제 수분이 몸 안에서 많아지니까 기관지나 점액에도 수분 공급이 많이 되고 그 수분 공급을 통해서 선모 운동이 일어나요. 네. 그러면 이물질이나 축적된 미세먼지가 배출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 물 적정 섭취량 8잔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예. 미세먼지가 있을 땐요. 이때는 물을 정말로 충분하게 마셔줘야 됩니다. 예. 이거는 누구나 미세먼지에 노출됐으면은 누구나 다 아.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그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치료법들이 발달돼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한토합법이라고 해서 땀을 내거나 네. 토하게 하거나 대변이나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겁니다. 음. 그래서 물을 많이 먹는 것은요. 네. 일종의 한의학에서 하는 한토화법 중에 하나예요. 배출법 중에 하나. 아하. 예, 그러니까 배설을 시키는 거죠 소변으로.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치료로 들어가면요, 그 이뇨를 시키고 몸을 순환시키고 땀을 내게 해주고 아.
이게 미세먼지가 만약에 뇌 쪽에 많이 침투된 분들은 두통이나 어지럼증이나 미식거리는 게 심해집니다. 네. 그런 분들은 토법이라 그래서 한약을 먹여서 토하게 해요. 그런 분들은 토하고 나면은 미세먼지가 이제 배출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미세먼지 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치료법이 한토합법. 그러니까 한이란 건 땀 한자고요. 네. 토라는 것은 토할 토자. 네. 그러니까 땀 내고 토하게 하고 합법이라는 것은 아래로 아래 하자. 네. 대변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거. 네. 그 세 가지 치료법이 있거든요. 배출시키는 거. 그러니까 미세먼지도 사실은 한의사의 도움을 받으면요. 네. 사실은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이 물 마시는 거 일단 어렵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쉽게 좀 실천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의사적인 방법에는 네. 예, 한토화법 도움이 예, 되겠네요. 한토합법. 이 물 마시는 게 건강에도 일반적으로 참 중요하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예. 미세먼지 배출에서는 특히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예. 이거 말고 또 섭취에서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나요? 미나리가 좋습니다. 일단 미나리 음식 중에는 네. 미나리가 제일 좋아요. 미세먼지는 네. 왜냐면은 이게 알칼리성 채소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은 중금속 배출에 준 효과가 좋습니다. 그건 좀 유명하죠. 유명한 사실. 얘기죠. 예. 그러니까 미나리가 네. 그 중금속 배출이란 게 결국 중금속은 미세먼지로 대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용어를.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먼지에서 생존하는 방법에 있어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이 있잖아요. 몸에서 중금속을 배출해 주는 거, 네. 뭐 수은을 배출해 주는 거, 네. 우리 몸에서 어떤 물질을 배출해 주는 거에 좋다. 이렇게 알려진 음식들이 또는 식재료들이 미세먼지 생존법 중에 필요한 음식인 거죠. 아 공통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나리는 중금속 배출해 주는 거니까 미세먼지도 네. 배출해 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미나리가 좋은 거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섬유소 풍부한 음식들이 도움이 되는 거고. 네. 미역이나 뭐 해조류 같은 것도 도움이 되고요. 채소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미세먼지를 뒤집어 쓰고 왔다. 네네. 한 하루 종일 밖에 어쩔 수 없이 외출해서 네. 미세먼지를 뒤집어 쓰고 왔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정말로 섬유질 위주 섭취, 네. 야채랑 채소를 많이 먹어줘야 돼요. 거기다가 삼겹살을 곁들이면 어떤가요, 원장님? 그 삼겹살, 네. 그 삼겹살은 먼지 마시고 난 다음에 보통 많이 드신다고 하시잖아요. 삼겹살은 그 탄광에 네. 광부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네. 삼겹살 먹는 거 유명하잖아요. 네. 그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럼요. 예, 예. 탄광에서 광부들이 그 석탄 먼지 뒤집어 쓰고 나서 네. 끝나고 나서 이제 삼겹살 먹어서 그걸 씻어 내린다. 아. 이제 그런 속설이 있고 실제로 광부들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 미세먼지가 많아서 네. 이게 축적이 되니까 삼겹살의 그 기름기가 야. 쫙 빨아들여가지고 그렇죠. 쭉 미세먼지를 흡착해가지고 네. 밑으로 쭉 빼지 않을까. 점성이 강하니까요. 예, 점성이 강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의학적으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삼겹살은 위로 들어오거든. 입을 통해서 아하. 식도를 지나서 위장으로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미세먼지는 주로 폐나 기관지. 그렇죠. 완전 히 다르네요. 예, 완전 경로가 달라요. 아하. 식도랑 기관지의 차이거든요. 주소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다른데 예. 먹으면 기관지를 청소해 줄 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 네. 근데 실제로 광산에 그 석탄 캐시는 광부들은 네.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 효과가 아. 굉장히 좋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그 미세먼지 많은 날 네. 삼겹살 한번 먹어보면 일단 입안에서는 아. 좀 뭔가 깔끔하게 돼지고기가 예. 쫙 빨아들여진 느낌, 예. 끈적하게 그 삼겹살의 지방이 네. 뭔가 좀 쫙 빨아들여진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한약을 먹을 때도 예. 돼지고기 먹지 못하게 하는 그렇죠. 이유도 사실은 그게 뭐냐면은 지방 때문에 그래요. 지방 때문에. 예. 한약 먹을 때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돼지고기는 그 먼지를 쫙 빨아들인 것처럼 네네네. 한약도 쫙 빨아들이니까 아.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네. 삼겹살의 그 기름 지방이 오히려 몸에서 어떤 순환이나 미세먼지 배출을 지연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예, 있네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들어가는 통로 자체도 다르고 기관지하고 식도라는 통로 자체가 다르고 네. 돼지고기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겹살의 그 기름이 미세먼지를 배출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순환을 저해시킴으로써 오히려 더 몸에서 더 안 빠져나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제가 적절한 질문을 잘했네요. 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속설이 그래도 네. 플라시보는 굉장히 좋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네. 이 삼겹살 먹어보면 네. 플라시보는 굉장히 좋다. 인생이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플라시보도 한번 믿고.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예. 일단 그래도 좀 위안이 될 수는 있는데 네네. 대신 삼겹살을 드시더라도 과일이나 채소를 같이 많이 드셔주시고 아. 물도 좀 많이 드셔주셔야 됩니다. 예. 네, 그래야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플라시보 효과 혹시라도 드신다면 꼭 생각하십시오. 예. 그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면 눈이 일단 굉장히 뻑뻑하고 건조해집니다. 눈에는 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염증을 또 유발할 수가 있어요. 눈에서.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의원에 만약에 가시면요. 네네. 그 황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련. 예. 황련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게 눈의 염증을 줄여주는 한약재예요. 아하. 이게 약치맥으로 나와서 예. 주사기로 이렇게 눈에다가 뿌려주는 방식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걸 눈을 뿌려주면은 눈의 염증이 상당히 가라앉으면서 눈이 건조한 게 없어지고 시원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황련이라는 게 천연 소염 작용으로 도움이 좀 되고요. 그리고 한의원에서 이 눈 주변의 혈자리에 침을 이렇게 4군데를 맞아줘요. 네. 그럼 눈 주변의 순환이 좋아지면서 아하. 먼지가 좀 더 빨리 순환되고 배출되는 효과가 있죠. 네. 그러니까 눈이 일단 침을 맞으면 시원해져요. 그러니까 한의원에 가셔서 미세먼지 때문에 눈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한의원에 침만 맞으셔도 오. 굉장히 도움되고 눈에 황련 약치맥, 황련액을 눈에 분사만 해줘도 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눈이 이게 뻑뻑할 때 네네. 커피 마시면 눈 더 건조해져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커피는 그리고 몸에서 수분을 많이 빼죠. 네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많은 날 커피 먹으면은 눈 더 오. 뻑뻑해지고요. 건조해지고 수분이 더 빠지니까 네. 오히려 피부나 눈 점막 이런 데는 더 악영향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미세먼지 많은 날은 커피를 삼가하셔야 돼요. 그렇네요. 예. 그럼 뭘 먹느냐? 네. 결명자차가 좋아요. 결명자차. 아하. 눈을 밝아지게 하는 차가 결명자차인데 네. 이 결명자차를 마시면 눈에 어떤 미세먼지에 의한 손상을 좀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예. 그리고 보리차도 도움이 됩니다. 보리차. 보리가 한 방에서 메가라고 하는 효과인데 네. 이렇게 밑으로 끌고 내려가는 효과가 있어요. 네. 몸에 어떤 안 좋은 물질, 이물질을 밑으로 끌고 내려가는 효과, 순환시키는 효과, 그러니까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네. 메가라는 게. 그래서 보리차만 마셔도 그러니까 메가라고 하는 한약재 보리차만 마셔도 미세먼지 배출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안구 건조에도 보리차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예. 아나운서 김세원, 현직 한의사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 팟캐스트 김세원과 류마지기의 자가용 참여 방법을 안내드리죠. 자가용에서는 청취자분들의 사연이나 질문, 청취 소감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질문이나 사연 보내주셔도 좋고요.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분을 선정해 유창길 원장님이 감수하신 류마티스 걱정마 한 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주소 알려드리죠. 이메일 주소 ra7575 네이버닷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ra7575 네이버닷컴이고요. 또는 검색창에 내사랑 류마티스 검색하시면 블로그가 나옵니다. 유창길 원장님의 내사랑 류마티스 블로그인데요. 내사랑 류마티스 블로그 상단에 팟캐스트 자가용 공지글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결국엔 이렇게 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섭취하는 것들도 있나요? 네. 또 다른 거? 그 당근이 또 눈에 좋은 거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 베타카로틴 성분 때문에 그런데 아하. 당근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예. 그러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눈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눈에 좋았던 음식들 있잖아요. 네. 그게 도움되는 거예요. 결국 그거네요. 예. 지난번에 대선 주자들 그 말씀드릴 때 네네. 대선 주자들 후보들이 그 도라지 그렇죠. 차 끓여서 가지고 다녔잖아요. 네네. 도라지도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생강차도 그 심상정 후보 네. 도라지하고 생강차 가지고 다니면서 목 보호했잖아요. 네네네. 생강차도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되는데 네. 생강차는 다만 몸이 좀 차가우신 분들이 더 도움이 되겠죠. 아, 생강은 그렇군요. 따뜻하니까 성질이.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예. 그 부분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결과적으로 좋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산화 식품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니까. 예. 그래서 항산화 식품으로 알려진 거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네네네. 미세먼지 속 생존법 결국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게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냐 그게 중요한 거고 네. 또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이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그러니까 예. 지금 보면 당근이나 시금치나 몸에는 좋은데 잘 안 먹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잘 안 먹고. 네.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이런 시금치 네. 정상 세포들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자가용 첫 시간대 말씀드린 오메가3
들어있는 식품들, 아하. 네. 들기름이나 연어, 고등어 이런 생선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메가3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네. 혈액순환. 오메가3는 혈액순환이다. 네. 그리고 좋은 오메가3 먹으면 여자는 두통이나 생리통이 그렇죠. 없어지고 남자는 남자들은 새벽에 네. 조조발기가 좋아진다. 네네네. 좋은 오메가3 먹었을 때. 네네. 그때 오메가3 첫 시간에 했었는데 그렇죠. 오메가3 지방산이 왜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되느냐. 혈액순환 시켜주니까. 아. 미세먼지가 아까 혈액 속으로 들어간 거 말씀드렸죠. 네. 폐포를 통해서. 오메가3를 먹으면 폐를 통해서 침투한 피 속에 있는 미세먼지들이 순환이 되면서 배출이 된다는 거죠. 예. 그때 오메가3 말씀드릴 때 제가 심장과 뇌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심장병을 예방해주고 심근경색 예방해주고 뇌졸중 예방해주는 게 연구 결과 나왔다. 네. 호두의 알파리놀레산 성분. 그렇죠. 예, 그게 오메가3의 성분인데 알파리놀레산이 뇌하고 심장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미세먼지, 네. 심장 경색, 심근경색. 오, 그렇네요. 예, 뇌 염증, 네. 치매 유발되는 거. 호두 뇌에 좋은 음식이죠. 그렇죠. 미세먼지는 뇌에 쌓이죠. 예. 그럼 호두는 결국 오메가3니까 뇌에 좋은 음식이니까 네네.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은 호두가 성립되죠. 야. 예. 그러니까 복습하셔야 되네요. 이거 만약에 지금부터 들으신 분들은 1편 가서 꼭 좀 복습해 보십시오. 자가용은 네. 저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의 느낌으로 아하. 예, 전집의 느낌. 와. 으로 한 편 한 편씩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김선 아나운서님도 그런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쌓아간다는 얘기가 있듯이. 예, 한 편이 저는 네. 한 권의 책으로 생각하면서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언제든지 들어도 네. 1권부터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면은 네. 정말 건강 그 시리즈 백과사전을 네네. 1권부터 쭉 보는 느낌으로 네. 이 방송을 한 편 한 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AS도 해드리는 게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그렇죠. 부족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예. 저희가 또 해드립니다. 예. 그 일단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식품, 또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식품, 몸속의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식품들이 몸속의 미세먼지 역시 제거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면은 네. 조금 그래도 먹을 만한 거 하나 소개해 드리면 맛있는 것도 있어요. 예, 맛있는 거. 베리 블루베리는 다들 아, 맛있게 드시죠? 그렇죠. 여기도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죠. 아. 그 안토시안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 있고 예. 이게 혈관 주변의 유해산소를 걷어내는 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항산화 식품 슈퍼푸드로 네. 블루베리는 요즘에 많이 알려졌죠. 예. 이 블루베리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아하. 예. 한약적으로 미세먼지에 도움이 되는 약재들도 분명히 있겠네요, 그럼. 예. 일단은 아까 네. 도라지 일단 말씀드렸죠. 그 대선 후보들도 도라지로 기관지 보호하고 다녔고 네. 그 아, 배가 또 도라지랑 같이 해서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배 도라지 즙으로 해서 많이 먹는데 예. 배가 기관지염이나 기침 가래 완화 효과가 있죠. 도라지도 길경이라고 하는 한약재 진해 거담 작용, 목 네. 통증 완화 작용이 있고 그래서 배하고 도라지가 합쳐지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이 배 도라지 조합은요 크게 부작용이 없으면서도 아. 그 감기 목감기 왔을 때도 일률적으로 효과를 주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아주 안정적인 식품이죠. 왜냐하면 예. 도라지 반찬이잖아요. 그렇죠. 배도 과일이고 예. 그러니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안정적인 조합이 이 배 도라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맹문동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이게 한방에서 그 양방에서 항생제나 기침약을 오래 먹었는데도 떨어지지 않는 기침이 있을 때 네. 이 맹문동이 들어간 기침약을 드리면은 나아요. 아. 왜냐하면은 맹문동은 폐 기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약재입니다. 네. 근데 이게 양약에는 없어요. 이런 개념이. 네네. 촉촉하게 적셔주는 개념. 이거는 한약에만 있어요. 한약이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원장님 마음과 비슷하네요. 예. 촉촉하시잖아요, 원장님. 김세원 아나운서 그 감기약 몇 번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네. 맹문동 들어간 감기약 여러 번 드셨어요, 사실은. 아, 그렇군요. 네. 어쩐지 제가 좀 촉촉해지더라고요. 아이, 참. 눈가도 촉촉해지네요, 갑자기. 이렇게 또 저를 생각해 주시고. 저 눈물을 흘려주시네요. 보건복지부 선정 100일 7번째 마음이 언제나 촉촉하신 또 원장님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김세원 아나운서가 목을 위해서도 드신 네. 맹문동이라는 약 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잔대라는 게 있습니다. 잔대. 아하. 이게 사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가래 없애고 기침, 갈증을 먹게 해주면서 해독작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해독작용, 한약재 중에서 해독작용 있는 게 몸속의 미세먼지를 해독해준다, 씻어낸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참 좋은 식품들도 또 약재들도 함께 있다는 걸 네. 원장님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 몸 안에 축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중금속 아까 제가 축적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마늘이 도움이 됩니다. 아, 네. 마늘이 이 셀레늄 성분이 있어요. 네. 살균 작용이 있고 중금속 노폐물 배출 작용이 있는데 네. 굉장히 세요. 마늘. 아, 네네. 한국인은 마늘하고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는 건데 아, 그럼요. 마늘을 미세먼지가 있을 때는 네. 그 다음 날이나 그날 저녁에는 조금 섭취를 해주는 게 아하. 몸에 쌓이지 않도록 해준다. 예. 중금속이 쌓이지 않게 해준다. 미세먼지가 쌓이지 않게 해준다. 예. 마늘이 좀 도움이 되고 예. 그다음에 물 많이 마시면서 녹차도 이제 도움이 되죠. 예. 녹차는 항산화 식품으로 유명하잖아요. 카테킨 그렇죠. 성분, 예. 중금속 축적을 막아줍니다. 네. 이 카테킨 성분도. 그러니까 미세먼지 이물질을 결국 배출해준다. 네. 그러니까 녹차도. 그러니까 아까 커피 말씀드렸는데 네네. 미세먼지 많은 날은 커피 대신 녹차입니다. 또는 커피 대신 생강차, 네. 또는 커피 대신 배도라지차, 네. 커피 대신 맹문동차. 아, 이런 내용들은 대체를 해야겠네요. 예, 이런 내용들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정말 저만의 독보적인 그러니까요. 예, 의견 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근데 원장님 또 마늘 또 또 녹차 하니까 그 마늘은 삼겹살이랑 또 어울리고 네. 녹차 먹은 돼지도 있잖아요. 예. 이게 또 갑자기 생각나네요. 근데 이미 밝혀졌듯이 그 적입니다. 플라시보 효과. 예. 예. 어쨌거나 이 참 미세먼지가 요즘 문제인데 예. 원장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콕 집어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이렇게 한 권의 책을 또 쓰는 마음으로 예. 미세먼지를 이 청취자분들에게 도움 되시도록 네. 오늘 좀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만약에 또 궁금하신 게 생기시면은 네네. 뭐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시면은 네네. 오늘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각 약재별로 사실은 한 약재당 한 15분, 20분은 떠들 수 있거든요, 사실은. 아, 그렇죠. 근데 시간 관계상 예. 그렇게까지는 오늘 설명 못 드렸으니까 나한테 맞는 거 네. 또 뭐 이 상황에서는 이런 증상일 때는 어떤 거를 먹으면 좋을까? 어떤 네. 약재를 먹으면 좋을까? 이런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언제든지 예. 댓글이나 뭐 메일에 남겨주셔도 좋고 아, 그렇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그 댓글 남겨주신 데 남겨주셔도 좋고 네네. 후기에 뭐 언제든지 편하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내용 보고 촉촉하게 해드립니다. 예, 촉촉. 촉촉하게. 이런 에로틱한 목소리도 드시네. 촉촉하게 해드려야죠. 에코 안 들어가나요, 이거? 에코 들어가면 더 좋을 텐데. 이러다 CF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성우 CF 들어오시겠는데? 아무튼 원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네. 궁금증이 생기시면 물어주시면 또 네. 다 댓글 달아드리니까요. 예.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굶주려 계십니다, 원장님. 관심이 관심이 필요하시니까요. 예. 근데 조금씩 네. 듣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시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다운로드 수를 보니까 네네. 첫 회 같은 경우는 1,000분이 넘으셨어요, 벌써. 그러니까 꽤 많은 분들이 점점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도 참 아쉽지만 여기까지 할 것 같군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원장님, 오늘 방송은 또 어떠셨나요? 네, 미세먼지를 조금 더 일찍 하고 싶었는데 네. 예, 지금이라도 그래도 이렇게 방송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네. 내년에 또 미세먼지가 또 봄에 다가올 때 그때 또 이거 들으시고 도움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책 한 권 써놨다는 느낌으로 했으니까요. 네. 꼭 도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건강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 김사훈과 류마직의 자가용 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사원이 함께하는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 리마티즘에 대한 모든 이야기 이제 100세 시대 불러 장생 원한다면 자가용을 들어봐 궁금한 걸 내게 물어봐 지금부터 시작해 건강 바이블 리마지기 자가용 용